예, 제가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번에는 특집 강의로서 어, 독일 철학의 그 해결과 칸트와 해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그 철학의 관념론의 완성자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그 해겔 철학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토막을 나누어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궁의 학술은 217번째 강의로서 특집 9번째 해겔 세 번의 해겔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겔 강의 중에서도 특히 인정의 정치, 예, 인정의 정치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겔은 1770년에서 183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해겔의 인정의 정치의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의 단선적이고 목적론적 역사 인식에 대한 불만은 해겔의 단선적이고 목적론적인 역사 인식에 대한 불만은 탈식민지 탈근대화 시대에 점증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에게 있어서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의 과정은 개개인의 자유가 종교나 법률과 같은 정치 사회적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과정은 모든 국가들을 시대사적 과제를 완수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평가하는 틀을 제공하고 그 틀에서 시대의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단계에 이른 서구 사회와 제도가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지 못한 단계의 비서구 사회가 선진과 후진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과 후진으로 구분되는 것은 시대사적 과제를 완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그 기준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결국은 제국주의의 폭력적 침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차별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서구 중심의 근대적 기획과 제국주의의 폐해를 청산하려는 학자들에게 해겔식 역사인식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하나의 장애물로 대두된 것은 그리 놀라울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식 역사 철학의 정치 철학적 기길자이자 인륜적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하는 인정투쟁과 관련된 논의들은 최근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해겔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동력을 해겔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동력을 인정이라는 비이성적 충동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인정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때 인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개인이 자기를 의식하는 과정에서 고립된 욕구 관계 속에서 의지로 전환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랑을 통해 통합된 가족적 유대가 자연적 인정이라면 개개인의 이기적 욕망들이 갈등하는 시민사회에서 관계적 인정은 이른바 법제도를 창출하기 위한 생사를 건 투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해겔은 자신의 의지를 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인정받으려는 해겔은 자신의 의지를 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개개인의 충동으로부터
인륜적 삶의 발전을 추동하는 긴장을 발견한 것이다. 예. 특히 예나 대학에서 강의하던 때에 헤겔은 인정받으려는 인정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이후에 정신현상에서도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인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 확인했다. 순수한 의미에서 인정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그래서 폭력 투쟁적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인정, 이 주인과 노예의 계기에서 결여되어 있다. 제대로 된 인정이라면 주인은 상대방에게 행하는 바를 자기 자신에게 행해야 하고, 노예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바를 주인에게 해야 한다. 그러기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의 인정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하다. 위에서 보듯 노예는 자유를 확립하지 못하기에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의지함으로써 자기가 사용하는 사물을 통해 자기 의식을 갖는 과정으로부터 송두리째 소외되어 있다. 하자면 헤겔의 인정투쟁은 한편으로는 지배와 예속관계에서 타자로부터 자신을 자각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도를 통해 서로가 동등하게 인정받는 인륜적 삶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헤겔의 인정투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홉스 이후에 지속적인 사회 계약적 인식에 대한 도전이다. 실제로 헤겔은 홉스와 같이 전 정치적 상태, 즉 개개인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 투쟁하는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는 사회 계약적 전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타자의 존재를 전제하는 자연적 권리를 추론할 수 없으며, 법제도는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상호성을 전제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헤겔의 인정투쟁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동성을 조화시키는 입장이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보듯 정치 사회적 권리만큼이나 개개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의 핵심을 분배에서 인정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의 핵심은 분배에서 인정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1차적으로 전체성과 같이 상호 인정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의 정의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자기 실현의 조건으로서 분배와 인정을 독립적으로 보기보다 융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분배가 특정 가치의 인정투쟁을 동반하는 정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정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논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등한 정치적 참여의 실질적 보장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동시에 민주적 심의를 통해 정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되었다. 두 과정 모두 배제 또는 무시에 대한 해결의 성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제가 그 이 강의를 읽고 이해하지만 특히 그 인정의 정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료하게 뭐냐면은 설명을 제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 해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절대자의 어, 그 영역이 그 요구돼 필요하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자유나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분들은 결국은 그 어떤 배제라든지 또 어떤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다 라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정반합의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절대 선을 찾아서 그것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해결에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라는 내용에서 곽준혁, 최장집 이런 분들이 썼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